얼음은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전기 드릴이 천천히 올라오면서 신선한 조직이 채취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급히 핀셋으로 조직을 집어 배양기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조직을 연구실로 가져가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얼음 덩어리가 빠르게 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틈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인기척을 느끼고 궁금해하며 보관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얼음을 손으로 가볍게 만져보았고 결국 깨진 얼음 조각을 긁어냈습니다. 그는 얼음이 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시체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던 중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료의 농담은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얼어있던 괴물이 갑자기 부활했습니다. 그는 과학연구소의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괴물은 이미 사라져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연구소는 사람들을 두세 명씩 조로 나누어 괴물을 찾기로 했습니다. 누구든 먼저 발견하면 큰 소리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모두 손전등을 들고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과학연구소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의 구조는 매우 복잡고 즉시 총을 들어 사격했지만 오히려 괴물을 더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부러졌던 팔뼈가 스스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이를 보고 지체할 결과와 자신의 추측을 대중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고 비웃어 괴짝을 넘어뜨려 괴물을 맞습니다. 그 틈을 타 케이트는 방에서 탈출했습니다. 마침내 노란 털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괴물은 불길에 휩싸였지만 여전히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돗물로 물을 끓여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나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며 괴물을 끝낼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든 시체를 밖으로 결국 그는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은 혼자 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곳을 확인한 사람들은 도망쳤던 두 조종사가 나스의 화승총을 들킨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긴박한 순간 부역장이 갑자기 무언가 부역장은 피하지 못해 중상을 입었다. 카터는 유일한 화염총을 들고 현장을 지배하는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팔이 부자연스럽게 벌어졌다. 순간 괴물의 송곳니가 남자를 공격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화염총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다. 단 2초나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괴물의 몸은 다시 변화하며 긴 다리들이 빠르게 자라났다. 그 다리는 곧바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괴물은 두려움에 도망쳤다. 케이트는 화염총을 들고 동료들의 화염총을 들고 나타나 괴물을 향해 불을 쏘았다.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타버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탄 냄새에 숨을 고르며 안도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카터는 화염총을 들고 입구를 찾으며 케이트를 따라갔다. 케이트가 괴물에게 끌려가던 중에 그에게 수류탄을 던졌다. 같은 시각 수류탄이 폭발하며 괴물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우주선도 와문의 사실을 은폐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케이트가 진실을 말하려 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지연되었고 괴물이 성장할 시간을 줘버렸다. 감염자는 점점